이제 이혜민 의원이 안 그래도 이 조국 혁신당이죠.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잠시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7명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 목적을 생각해 봤는데 이혜민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근간에는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획기적인 혁신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위원수 확대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에 대해서는 답을 주실 것 같고 저도 듣고 싶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7명으로 정했는지 이혜민 의원조차도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최민희 의원 안이 9명이고 위원수가 김현 의원 안이 5명인데 소위를 하다가 그러면 충분한 이유 설명 없이 9명, 5명이니까 7명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혜민 의원조차도 이렇게 답을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혜민 의원 저는 방송 3법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면 선출직인 국회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노정면 의원 아까 계시다가 안 계시는데 김현 소위원장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숫자가 왜 7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기대하시는 답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숫자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죠. 그러나 최소한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자면 그냥 9하고 5의 중간에서 7, 7로 결정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소위 그 분야를 대표할 만한 그동안 그런 게 부족했다든지 이런 소위 그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고 다만 노정면 위원 이야기입니다.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하는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 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 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IPTV라는 유료 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 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에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 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정면 의원 발언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최민희 의원님 안대로 9명까지 늘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7명이 맞는지, 더 늘려서 11명이 맞는지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늘리되 정무직 숫자를 조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선택,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상임위원 5명에 비상임위원 2를 늘리거나 상임위원 2를 더 추가하는 방식은 저는 일단 상임위원을 추가로
더 늘리는 방식은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무직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큰 원칙에서 볼 때 가급적이면 피해야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요한 직을 담당하는 위원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이게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가급적이면 피해야 된다는 그런 대전제에서 볼 때 숫자는 늘려서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해야 하는데 정무직을 오히려 좀 줄이고 전체 총원을 늘리는 그러한 설계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예, 그런 판단인데 이런 판단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들어가서 이게 이제 노 의원님 말이 계속됩니다. 이게 왜 정답이냐고 하면 그때는 할 말은 없어요. 9명도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현 단계에서 제가 볼 때는 상임위원을 3수로 줄이고 비상임위원을 4수로 두는 방안이 합리적이겠다고 판단해서 제안했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 뭐 7명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좀 토론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뭐 소위 과정에서 9명에서 또 한쪽은 5명, 거대 여당의 의원 2분이 그렇게 안을 내니까 그럼 절충해서 7명. 이거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김현 소위원장이 제가 좀 더 부연을 하면 5명이 3대 4, 상임이 3이고 비상임이 4고요. 뒤에 가서 논의하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상임 하나가 되고 위원장이 정무직 공무원화 되고 2인이 상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6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전체로 사실은 장관급 위원장이 지금 2에다가 차관급 상임위원이 6명이었던 거지요. 6명이었던 것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면서 사실은 차관급 상임이 하나 줄고 비상임 2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이게 예전에 저희가 여기서 방통위원회만 보면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는데 방통위가 상임으로 5명 하고 또 상임을 1명 늘리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소속 기구는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권익이나 인권이나 다 국무총리 산하로 되어 있고 소위 상근하는 차관급, 장관급이 제일 많은 데가 방통위예요. 그래서 지금도 5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통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심위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포지션이 좀 옮겨오면서 늘리는 것을 조정하면서 상임과 비상임 숫자를 조정했다는 거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안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냐 하니까 김현 소위원장이 하나가 늘어나는 거지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 늘어났다 이런 말씀인가 했더니만 전체 규모에서 하나 늘었고 그런데 방통위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정안 이 소위 방미통위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이 법도 이게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합의제 기구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상임 3, 비상임 4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하고 비상임하고의 비상임은 표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그 격차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심의 의결을 그 이유를 심의 의결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상임하고 비상임은
아니 상임위원은 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 심의 의결에만 참여하는 비상임하고는 아는 정보나 업무 관여도가 너무 차이가 나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뭐 합의제 기구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합의제 기구의 그 취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송 통신위원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다시 지적했어요.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하고 하는 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텐데 이걸 합의제 기구로서의 입법 취지에 맞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니까 김현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도 9명이 상임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시절로 되돌아가느냐 방송위원회까지 이거를 반문을 하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상임의 역할을 조정하는 거고 심의 의결 권한을 상임이 하는 것과 비상임이 하는 것에 대한 건데 이건 세부적으로 방통위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해주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흉기 민주당 의원이 지금 상임이 3명이고 비상임이 4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임만 5명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방송위원회를 보면 그때 상임 5명, 비상임이 4명이었는데 상임과 비상임의 업무 능력은 상당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집중할 수도 없고 이제 그게 이제 그 업무 능력이라기보다는 업무 관할 수행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흉기 의원께서는 저는 총 7명으로 하면 그냥 상임을 5명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비상임 2명하고 왜 그러냐 하면 비상임 위원 하는 분들이 자기 업무가 있고 가끔 와서 하는데 그 사안 의결 사항에 집중하거나 전문성을 갖기에 제가 보기에 상임하고 많이 다르다고 본다. 과거의 방송의 사례를 봐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용기 의원은 차관급의 상임을 늘리는 건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5명이었으니까 5명으로 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비상임을 2명으로 하는 게 9명까지 늘리기는 힘드니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더 들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면 이게 무슨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통과시켜 가지고 꼭 이진숙 위원장을 하루빨리 축출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성급한 마음은 알지만 민주당에서조차 이런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이 정말 수기를 하고 법을 좀 더 꼼꼼히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현소 위원장이 이런 이흉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통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5명, 2명 했을 때 방통위 구조도 감안하고 방통위의 현재 현행 인원 지금 35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명 규모다. 방통위가 여기서 상임 5에 비상임 2명으로 갈 경우에 방통위 업무가 매우 과중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최형두 위원이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 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 전문위원 검토 자료도 있지만은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다.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 통합형. 이것이 미국하고 일본 이 두 나라는 이런 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분리형, 정책과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
진흥과 규제를 통합할 것인가 분리할 것인가, 이거는 뭐 2008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2013년도에 미래창조과학부가 태동할 때 이건 뭐 계속 논란이 됐던 거고, 그 당시에는 이 국회에서 특위를 해서 그래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법이 제정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최영두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냐 하면 사실은 기능 통합형인데 독임 부처 두 군데가 이거를 일부씩 뜯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 안 돼가지고 이걸 한 번에 가져오려 했더니 또 약간 반발이 있어서 미루놓고 어정쩡한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아마 일부 제출된 법안 중에 보면 이거를 독임으로 하고 차라리 유럽식으로 정책 진흥은 독임으로 하고 규제는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최영두 최 의원이 그래서 이 문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기록을 보더라도 이게 다 일장일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미디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부처 간의 분산된 사무를 통합하는 것이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 개편의 핵심인데, 독임제 부처가 미디어 산업 영역 대부분을 통합 관장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예컨대 지금 과기정통부 또 문체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걸 미디어라는 것으로 한꺼번에 묶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도 있겠죠. 이걸 좀 더 논의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디어 관련 사무를 통합하되 위원회 조직의 사무를 확대하여 진흥과 규제 업무를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지 의견이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정쩡하게 봉합된 형태로 가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는 독임제 부처의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을 테고, 또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만큼 위원회 조직이 다수위원회의 전문성과 협의를 통한 신중한 심의와 의결도 또 중요한데, 이건 속도 문제도 생길 테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임제 부처가 공공 미디어를 제외한 미디어 가버넌스를 전담하는 안은 시의적 효율적 정책 집행과 미래 집행적 대응이 가능하고, 저는 이게 캐대헨 사태에서 우리가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최영도 의원은 이 위원회 조직을 확대해서 방송통신 사무를 담당하는 안은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정책 수립과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이 자료를 김현 의원이 확인을 하자고 하니까 최영도 의원이 공개된 자료다 그랬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숫자와 함께 이런 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의 문제가 이번에 법제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최영도 의원이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또 하나 숫자 문제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임위원 전체가 5인이냐 7인이냐, 그런데 이제 5인으로 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요. 최영두 의원 이야기입니다. 미국 FCC도 적당한 5인 합의제라는 것의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그 펜타곤이죠. 이렇게 5개의 세발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이고 지혜를 모으기 좋고 신속성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5인이든 7인이든 문제는 남는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공전했던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최영도 의원은 오히려 이인호 교수도 이야기했지만 국회가 의결을 했으면
몇 개월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무슨 강제 조항을 두는 법안, 지난번 우리가 5인 체제가 2인 체제로 되었던 문제가 그런 건데 정부가 당시에 뚜렷한 이유도 내세우지 않으면서 7개월을 연장시킨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의견을 내든지 그것도 아닌 채 그냥 7개월을 뭉개서 한 게 문제가 있고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지금 체제도 그렇고 또 개편된 7인 체제도 그렇고 국회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선출하게 돼 있다.